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도내 케이블 방송사인 KCTV 제주방송이 직원들에게 실적을 앞세워 사내 행사 참여를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문제가 외부로 새나가자 내부 고발자를 찾아내려는 회장 발언까지 나오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KCTV 제주방송의 송년 행사장. 여직원들이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무대 위에서 율동을 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또 다른 직원들은 몸에 달라붙는 다소 민망한 의상을 맞춰 입고 콩트를 진행합니다. 대부분 직원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실상 강제적으로 참여했는데 장기자랑 호응도에 따라 그의 성과금 액수가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강압적인 그러니까 그 준비함에 있어서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였다는 거죠. 거기는 회장이 다 법이기 때문에 그게 회장이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막 보너스가 뭐 30%, 뭐 50%까지 그걸 막 박수로 인도도 하고 막. 직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지역 목사를 초청해 1시간가량 진행하는 사내 예배에도 참여해야 했습니다. 참여는 자율이지만 강압적인 분위기에 거의 모든 직원이 참여했고 직원들은 찬송가 노래 공연을 따로 준비하기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한 명이라도 떨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공지가 왔었거든요. 근무 끝나고 나서 전화기에 뭔가 가서 이제 막 연습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아무래도 좋아하지 않겠죠, 직원들이. 직원들에게 TV와 인터넷, 알뜰폰 등 자사 상품 이용을 강요하고 이용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했다는 소식이 미디어 비평지를 통해 보도되자 회장은 내부 고발자를 찾으라고 직원 조회에서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내부의 적한 사람이 외부의 적 측면보다 무섭습니다. 이 적은 제가 어떻게 찾겠습니까? 우리 사업 여러분들이 찾아주세요. 전문가들은 직원들에 대한 자사 상품 이용과 사내 행사 참여 강요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상대로 이런 전근대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내부의 불평등한 구조나 제도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재발이 방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KCTV 측은 이번 논란과 관련한 인터뷰를 거절한 가운데 송년 행사 장기자랑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했고 사내 예배는 올해부터 중단했다고 서면으로 답변해왔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용인들이 최근 누명을 벗으면서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당시 법원에서 일반 재판을 받았던 수용인들도 처음으로 재심을 청구했는데 70여 년 전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던 법원이 스스로 판결을 뒤집을지 주목됩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내란죄 등으로 수감됐던 수용인들. 90을 넘긴 나이에 휠체어를 타고 전국 각지에서 찾아왔습니다. 억울한 거는 말할 수 없지만은 이렇게 선생님들이 도와서 이렇게 재판을 받아서 자유인이 되게 만들어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법원이 이번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첫 번째 신문을 진행한 수용인은 생존자 7명을 비롯해 모두 10명. 4.3 당시 법원에서 일반 재판을 받았지만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수용인 3명도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72년 동안 내가 가슴을 품어서 살아있기 때문에 법정에 와서 법관한테 시원히 말하고 싶어서 재심 청구를 한 겁니다. 재판부는 군사재판을 받은 수용인들은 지난해에도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만큼 재판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 진술을 녹화한 영상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재판을 받은 수용인은 정식 재판 절차를 거쳤던 만큼 검찰과 변호인이 법정에서 직접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법정에서 직접 증언을 하실 예정입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고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는 희망하건대 군법회의 재심뿐만 아니라 일반 재판 역시도 그 재판의 불법성을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수용인은 2,500여 명. 일반 재판을 받은 수용인도
1,300여 명에 이릅니다. 고령의 수영인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하루빨리 잘못된 재판 결과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을 위해 4.3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과 정당 등이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은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특별법 개정 작업에 도민 역량을 모으기 위한 범국민적 기구 형태로 조직을 확대하고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4.3단체와 제주도, 정당과 시민사회 등 124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한 공동행동은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공동으로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며 정부와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과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제주 연안에는 멸종 위기종인 남방 큰 돌고래들이 무리를 지어 서식하고 있는데요. 최근 비닐에 주둥이가 감기거나 그물 등의 꼬리가 잘린 것으로 보이는 돌고래 모습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멸종 위기종인 남방 큰 돌고래들이 바다 위로 힘차게 솟구쳐 오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돌고래 주둥이에 하얀 비닐이 덮여 있습니다. 바닷속에 떠다니는 비닐 쓰레기에 주둥이가 감긴 겁니다. 힘겹게 무리를 따라 헤엄치는 또 다른 돌고래는 꼬리 지느러미를 잃었습니다. 돌고래 연구단체가 돌고래 무리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는데 페어구나 스크류 등의 지느러미가 잘려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트 스크류 같은 데 부딪히게 되면 깊이 파여서 들어가는 종류의 상처가 많이 있고요. 페어구나 낚시줄 같은 것들이 감겨서 이렇게 깊게 파고 들어가는 형태의 상처들이 나기도 하거든요. 제주시 구자읍 김영리에서 구조됐다 죽은 돌고래를 부검해보니 위에서 두꺼운 비닐과 끈등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제주 연안 바다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는 3년 전보다 49% 증가한 16,000여 톤. 남방 큰 돌고래는 지느러미에 해조류를 감고 헤엄치며 노는 습성이 있는데 분해되지 않고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돌고래 생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겁니다. 떠다니는 버려진 폐허구에서 이제 이렇게 가장 취약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비닐이라든가 이렇게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섭외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돌고래 체험 관광이 성행하면서 돌고래 무리에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하거나 드론으로 근접 촬영까지 진행해 돌고래 서식 환경은 갈수록 좁아지는 상황. 돌고래가 안심하고 헤엄칠 수 있도록 체험 관광 규정과 해양 쓰레기 감시 시스템 정비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급증하는 해양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수매 단가가 상향 조정됩니다. 서귀포시는 조업 중인 양한 해양 쓰레기 수매 사업을 위해 수협과 위수탁 협약을 맺고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폐 어구와 로프 등 수매 단가를 작년보다 50%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서귀포시가 수매한 해양 쓰레기는 540톤입니다. 잡곡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기장쌀을 재배하는 농가가 늘고 있는데요. 예년에 비해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농가들은 올해 공급된 종자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다음 달 수확을 앞둔 기장이 얼음 무릎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파종한 지 한 달도 안 돼 이삭이 달리면서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가 대부분. 파종한 지 50여일이 된 기장은 보통 60-70cm 정도로 자라지만 이 밭에는 3분의 1 크기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키가 30cm에도 미치지 못해 기계 수확도 어려운 데다 수확을 해도 생산량이 얼마 안 돼 갈아엎은 농가도 있습니다. 농가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미국산 종자를 파종했는데 이 같은 상황이 빚어졌다며 농협이 공급한 종자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산만 쓰다가 미국 종자는 원래 처음이니까 어떻게 검증 자체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밭에 가지고 실증 재배를 하는 상태니까. 농가 70여 곳과 올해 기장쌀 재배를 계약한 성산농협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를 밝히지 않은 농협 측은 중국 종자를 파종한 일부 농가들에게서도 비슷한 현상이 관찰됐다며 파종 시기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나타난 현상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제 얘네도 피해를 본 것 같아요. 저온 피해를 봤는데 이제 저온 피해를 보고 그다음에 짧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알맹이가 빨리 맺힌 거거든요. 농협 측은 종자의 문제가 확인돼도 농가들이 계약 재배 참여 당시 종자에 대한 문제는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만큼 보상의 의무는 없다고 선을 그어 농가들과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 내 해수욕장이 다음 달 1일 개장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1일부터 8월까지 도내 11개 해수욕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부 해수욕장에 한해 시행했던 조기 개장과 야간 개장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각 해수욕장에는 방역관리 요원을 배치해 마스크 착용과 파라솔이나 텐트 사이 2m 이상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어민과 해수욕객에게 피해를 입히는 노무라 입기 해파리가 다음 달 제주 연안에 출현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달 초 한반도 해상의 노무라 입기 해파리 발견율은 2.63%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다음 달 중순 무렵에는 고밀도로 출현해 주의보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올여름 수온이 작년보다 0.5에서 1도가량 더 높고 대만 안류 세기가 강할 것으로 예측됐다며 이같이 예보했습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와의 상설정책협의회 무산과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제383회 제1차 정례회 개회사에서 김태석 의장은 대화와 소통이 우선돼야 하지만 도민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합의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도민께 사과하고 경제와 일자리, 산업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